설치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원래 실러버스에 써있던 대로 프로파일링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좀 자세하게 프레임워크별로 코드 예시도 다루면서 같이 프로파일링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프레임워크마다 펍비전 그걸로 프로파일링 하는 게 다 방법이 달라가지고요. 오늘은 팝아트로 하는 것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 이제 팝토치랑 텐서플로우 이런 것도 다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제가 공유한 화면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미지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임의로 몇 개를 다운받았어요. 그런 이미지들을 다운받았고, 이게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사람들이 뭐 딥러닝 모델 간단한 거 테스트할 때 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 있는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파이토치에 있는 알렉스넷을 이용해가지고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팝아트로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그거를 팝비전으로 프로파일링 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일단 팝아트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닉스 포맷을 가지고 모델을 임포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닉스를 일단 익스포트하는 파일을 하나 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파이토치를 임포트해오고, 토치 비전이라는 거에서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을 가져올 거예요. 이미 학습이 돼 있는 알렉스넷을 가져와서 이거 가지고 인퍼런스를 한번 돌려볼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일단 가져오고, 그리고 이게 이미지넷의 인풋 사이즈거든요. 여기서 1 제일 첫 번째 값은 이제 배치 사이즈고, 이 3 같은 경우에는 RGB 채널 수고, 224, 224는 각각 이제 높이랑 가로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풋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해서 하나 텐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torch.onyx.export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alexnet.onyx라는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아규먼트에 들어가는 거는 인풋 텐서에 뭘 넣어줄 건지, 여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받거든요, 인풋을. 그래서 여기 만들어 놓은 인풋을 하나를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모델을 넣어준 다음에 순서를 잘못 줬네요. 여기 첫 번째 파라미터로 모델을 주고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output names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토치 비전에 있는 알렉스넷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오닉스로 익스포트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다른 창으로 바꿔요. 여기서 터미널 창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조금만 좀 크게 해주세요. 소리를 키워드릴게요.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금 이제 export onyx라는 파일을 저희가 만들었죠. 이거를
서버에 올릴게요. 서버에 어떤 데다가 저장할지 정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는 것까지 저번에 알려드렸죠. 그리고 여기 environment 폴더에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지금 1.3 SDK가 정식으로 이제 릴리즈가 돼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이제 놨거든요. 설치를 해놨고, 그래서 이 1.3 SDK에 있는 액티베이트를 실행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1.3 SDK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폴더에 제가 이미지,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랑 그 이미지넷 클래스 레이어를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올리면 되겠죠. 여기다가 방금 짠 그 파이썬 파일을 업로드를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방금 올린 파일이 올라와 있고, 이거를 export onix.py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여기에 alexnet.onix라는 이제 onix 파일이 생겨 있어요. 저 이거를 반대로 여기 다시 다운받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따가 이걸 열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다시 창을 지금 이 과정이 네. 어디 갔나? 잠시만요. 제가 그냥 스크린을 다 쉐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창별로 쓰면지. 네. 원래 지금 파이썬에서 원래 알렉스넷 프리트레인드 이미지를 코드에서 가져오신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가져온 거고, 그걸 다시 오닉스로 엑스포트 해주신 거죠? 그쵸. 그래서 아직 팝아트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 이거는 뭐 그 그래프코 파플러 SDK랑 전혀 상관없는 코드고요. 그래서 모델을 오닉스 형태로 이렇게 엑스포트 해줬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알려드렸던 네트론이라는 툴을 이용하면은 이 alexnet.onix 파일 이거 열린 거 보이시나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네트워크의 레이어 구조를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웃풋 이름을 저희가 아까 코드에서 logit이라고 이렇게 줬죠. 그래서 마지막 아웃풋 네임을 지정하는 파라미터였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모델을 팝아트로 로드해가지고 인퍼런스를 하는 코드를 이제 한번 짜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팝아트를 임포트해서 빌더라는 API를 이용해가지고 이 alexnet.onix 파일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여기 빌더에 get input tensor IDs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이제 input 텐서들에 해당하는 그 텐서들의 ID를 가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output tensor IDs 하면은 output tensor ID를 이제 리스트로 가져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자,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약간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구성을 해놨고요. 제가 자, 이 부분 방금 붙여넣은 부분은 이제 그 토치 비전 트랜스폼을 가져오고 여기서 이게 지금 이미지넷에서 알렉스넷을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그 프리 프로세싱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전부 다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가로 세로 256으로 리사이즈를 하고 가운데를 224를 크롭을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디멘션이 하이트 위스 채널 순서인데 이걸 투 텐서로 하면은 이제 채널 하이트 위스로 이제 그 디멘션 엑시스 순서가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값이 이제 0에서 256, 256 사이로 돼 있는 거를 이제 0에서 1 사이로 바꾸면서 이제 그 민이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런 식으로 되도록 노멀라이즈를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리 프로세싱을 가져와서 이제 이미지를 로딩하는 코드인데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제 이 이미지 패스를 미리 이렇게 적어놨고 이 패스에서 이미지를 전부 다 그 PIL 이미지를 이용해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들을 프로세싱을 시켜서 이제 파이토치 텐서로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프리프로세싱한 텐서들을 다시 넘파이 어레이로 바꿔줘야 돼요. 파바트에 넣으려면. 그래서 이 넘파이 어레이로 전부 다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스택 해가지고 이미지 배치를 만들어서 이거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넘파이로 스택을 하면은 배열의 그 데이터 메모리 주소 막 꼬이는 게 있어서 이런 걸 한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미지 배치를 지금 따놓은 함수 로드 이미지 배치를 통해서 가져오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inference.py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미지 배치가 로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4개를 로드해서 배치 사이즈가 4고 채널 수 3개 그리고 224 사이즈가 되도록 리사이즈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지 배치가 로드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미지 배치를 로딩을 한 다음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텍스트 파일에서 이미지넷 class.txt라는 파일을 아까 다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랑 클래스의 네임 이름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1000개가 있어요, 좀 클래스가. 그래서 이 1000줄짜리 텍스트 파일을 파싱해서 각각의 라인을 그냥 이 레이블스라는 그 리스트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IPU는 하나만 쓸 거고요. 이거는 되게 가벼운 모델이 하나에 다 올라가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얘 첫 번째 디멘션 아까 4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짜놓은 코드대로 빌더라는 API를 이용해서 alexnet.onix 파일을 불러오고 input tensor id랑 output tensor id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제대로 파일이 불러와졌는지. 이렇게 하고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하고 나면은 input id가 input.1 그리고 output id가 logit 이렇게 인풋도 하나고 아웃풋도 하나인 간단한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보려면은 이 아까 네트론이란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은 input id가 input.1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고 output id도 logit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input이 input.1이고 output이 logit인 이런 모델을 제대로 파싱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그래프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 트랜스포머라는 건 이제 빌더를 통해서 이제 읽어온 모델을 가지고 이제 좀 변환을 시킬 때 그 연산 그래프를 변환시킬 때 쓰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거 가지고 할 일은 이게 지금 웨이트가 전부 다 플롯 값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하프로 변환한다는 건 이제 플롯 32비트 플롯을 16비트 플롯으로 바꾼다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이니셜라이저라는 게 결국 웨이트 그 트레이닝이 된 웨이트를 전부 콘스턴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얘가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 빌더에 있는 모델을 불러올 때 builder.get 모델 프로토라는 함수를 써서 얘한테 넣어주죠. 이 모델 프로토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프 트랜스포머도 get 모델 프로토라는 이 메소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바로 바이너리 파일로 쓰면 그게 오닉스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비트 플롯을 16비트 플롯으로 바꾸고 콘스턴트로 바꿨으니까 그 약간 연산 그래프가 바뀌었겠죠. 웨이트 값들이 전부 다 16비트 플롯으로 변환된 애일 테고, 이거를 그대로 바이너리 파일로 쓰면은 이게 알렉스넷 세 똑같은 구조인데 이제 웨이트만 16비트 플롯으로 바뀐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알렉스넷 fp16 오닉스 방금 저장한 파일이 생겼죠. 이거를 다운을 받아볼게요. 자, 이게 다운이 되는 동안 이제 이 모델을 팝아트 세션에 올려가지고 이제 인퍼런스를 수행하는 게 이제 최종 목적인데, 다운이 다 됐나요? 네, 다 됐네요. 그래서 이거 오닉스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열어보면은 여기 input 그리고 weight bias 이 값이 있죠. 이걸 열어보면은 이게 플롯 16으로 변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변환된 거를 그대로 저장하면은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오닉스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각각 함수 이름 바뀝니다. 이제 앙코어 딕셔너리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아웃풋 아이디를 아까 받아왔잖아요. 그 빌더로부터 그 아이디마다 이제 이 팝아트로 인퍼런스 돌렸을 때 이제 언제 이
이 아웃풋 텐서에 해당하는 그 결과값을 받아올 건지를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앙코어 리턴 타입 all로 다 지정을 해주면은 언제나 그 결과값을 받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저장을 하나 해주고 이거를 이용해서 데이터 플로우라는 이제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 플로우에는 이제 배치 사이즈랑 앙코어 딕셔너리 방금 만든 거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IPU를 가져와야겠죠. IPU는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애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acquire available device라는 메소드에 원하는 IPU 개수를 지정해주면 비어있는 만큼 이제 비어있는 거 중에 하나를 가져오게 됩니다. IPU 개수를 지정해준 만큼 그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모두 사용 중이라서 이제 뭐 APU가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가 넌이 리턴이 되고 그럼 그 다음 코드가 이제 이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코드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 디바이스를 가져오는 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세션을 만들어 줍니다. 세션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이 모델 프로토, 그래프 트랜스포머로 방금 이제 변환시킨 모델 프로토를 넣어주고 데이터 플로우 그리고 디바이스 이 세 개를 넣어주면 세션이 생성이 되고요.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앙코어 어레이란 방금 여기 앙코어 딕셔너리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아웃풋 네임별로 언제 그 리턴 값을 받아올 건지를 지정해 준 거고 실제로 그 앙코어를 이제 CPU에서 받아올 어레이를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그럼 이 앙코어 값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아웃풋 텐서 이름이 뭐 로짓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값이랑 그리고 여기에는 뭐 numpy 어레이가 하나 이제 value 들어가는 이런 키 value 페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안 해주네요.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 session.device prepare device라는 거를 이제 호출을 하면은 여기 방금 저희가 넣어준 그 오닉스 모델 파일을 실제 IPU에 로드를 하고 그거를 포퓰러 엑세큐터블로 이제 컴파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나면은 이런 식으로 트라이 캐치문으로 잡아줘서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종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믹스 엑스포트 하고 그리고 preparing device라는 문구가 뜨고 시간이 좀 걸리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GC 모니터를 이용해서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프리페어가 뭐 아무 에러 없이 잘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세션에다가 이제 모델을 로드하고 그거를 실제 IPO에 컴파일해서 넣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모델을 돌리는 일만 남았죠. 아까 그 이미지 배치 로드한 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 IO라는 이제 객체에다가 넣어서 인풋 아이디가 아까 불러온 게 있었잖아요. 인풋이 하나였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엘리먼트 가져와서 인풋 텐서 아이디랑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텐서에 넣어줄 실제 데이터, 이미지 배치를 넣어주고, 그리고 앙코는 아까 init 앙코 어레이에서 미리 생성해준 그 어레이를 그 딕셔너리를 가져와서 앙코어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인풋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스텝 IO에서. 그래서 이 인풋 아웃풋 지정을 해준 거를 session.run이라는 함수에 넣어주면은 이 앙코어라는 그 어레이 안에 앙코어라는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그 아웃풋 배열들이 저절로 이제 값을 받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앙코어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아웃풋 텐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결과 값을 받아와서 이제 한번 어떤 모양으로 그 디멘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로드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한 1분 정도 걸리겠죠, 아까. 이게 이렇게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분 정도면 끝났는데 진짜로 프로덕션에 쓰는 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프리페어 디바이스로 돌려놓으면은 뭐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지금 막 엔지니어들 중에 엄청 큰 모델을 다루는 엔지니어들 들어보면은 뭐 이게 한 반나절 이상 걸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디바이스 프리페어가 되고 아웃풋 쉐이프가 4, 1, 1000.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델 오닉스 모델에 있는 배치 사이즈가 자, 다시 오닉스 파일을 열어볼게요. 오닉스 파일을 열어서 보면은 인풋 사이즈가 보시면 1, 3, 2, 4, 4, 2, 4잖아요. 그 1이라는 게 지금 이 배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이 모델을 자체의 배치 사이즈가 1인데 저희가 아까 이 배치 스퍼 스텝 요 파라미터를 4를 준다 4였죠. 요 값이 아까 프린트 찍어서 확인해 봤을 때 여기에 4를 줬으니까 이거를 안에서 이제 데이터 배치 사이즈가 지금 4인데 그거를 이제 모델 배치 사이즈가 1이니까 알아서 그 배치 사이즈 1씩 4번이 돌고서 이 값이 양코어에 리턴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 배치 사이즈 1인데 그거를 4번 돌려서 나와가지고 4, 1, 1000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 그 아웃풋 쉐이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1000이라는 거에 그 뭐가 1000개가 들어있는 거냐면은 그 각각의 그 아까 이미지넷 그 텍스트 파일에 보시면은 그 뭐 사물들 종류가 1000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1000가지 각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좀 이제 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바꿔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나온 그 리절트를 아까 4, 1, 1000이었으니까 그 중간에 1 디멘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스퀴즈라는 걸 한번 지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이토치 텐서로 바꿔줘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후처리인데 일종의 후처리를 그러니까 그 여기 소프트맥스라는 걸 씌워야지 값이 0에서 1 사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0에서 1 사이로 바꿔주고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이게 그 클래스에 속한 확률 값들이겠죠. 확률 값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이 확률 값들을 이제 큰 게 앞으로 오도록 소팅을 해가지고 그 인덱스들만 이제 일단 가져오고 나서 그거를 이제 앞에 제일 큰 5개 확률값이 제일 큰 5개의 인덱스에 대해서만 이제 그 이름이랑 사물의 이름이랑 그 사물의 해당 이미지가 해당할 이제 확률값을 이렇게 프린트하도록 코드를 제가 짰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최종 결과를 볼 수 있겠죠. 돌리면은 1분 기다려야겠죠. 네. 그래서 디바이스 프리페어 끝나고 이제 쭉 bird.jpg는 뭐 무슨 새 이름이 나온 게 제일 높게 나왔죠. 그리고 cat은 이집션 cat, dog는 포메라니안, 지브라는 지브라 이런 식으로 제대로 예측이 돼서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파이토치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알렉스넷 프리트레인드 알렉스넷을 오닉스로 익스포트해서 그 오닉스 모델을 퍼버트로 임포트 해오고 그 퍼버트에서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 인퍼런스를 이제 수행하는 거를 쭉 해본 거고요. 자,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모델이라서 잘 돌아갔는데 막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니면은 이거를 뭐 속도를 좀 더 옵티마이즈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일단 프로파일링을 해보면은 그거랑 관련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는데요. 프로파일링을 하려면은 여기 세션을 처음에 만들 때 이 3가지가 기본 파라미터로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옵셔널로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퍼버트에 세션 옵션이라는 그 객체가 하나가 그 클래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옵션들을 넣어준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알아서 리포트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인풋가 하나가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건 뭐냐면은 일단 리포트 디렉토리라는 건 어디다가 이 리포트 그 로그 파일들을 생성을 할 건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퍼버트 리포트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디렉토리를 일단 만들어줘야지 거기다 뭘 쓰겠죠. 그래서 이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디렉토리를 생성해주고 그리고 이 옵션에 엔진 옵션이라는 그 멤버가 하나가 있어서 이 엔진 옵션에다가 이 2가지 옵션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알아서 리포트를 작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auto-report.o를 하면은 뭐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전부 다 포함해주게 되고 auto-report.디렉토리에 저희가 방금 이름을 만들어서 디렉토리 만들어준 그 리포트 디렉토리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옵션에 리포트 옵션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서 execution 스텝을 보여주는 이 옵션을 true로 바꿔주면은 그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넣어서 이제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일단 업로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1분 정도 또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퍼버트 리포트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고, 퍼버트 리포트라는 이 디렉토리 안에 뭐가 있는지 보면은 잠시만요. 아무것도 안 생겼지? 아, 제가 깜빡하고 이걸 안 넣었네. 그리고 이 아까 옵션을 설정해 준 다음에 이걸 세션을 만들 때 여기 넣어줬어야 돼요. 유저 옵션이라는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에 이 옵션을 넣어준 다음에 다시 돌려볼게요. 기웅님,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하는 팝비전은 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의 텐서보드를 완전히 대체할 만한 거죠? 텐서보드랑은 근본적으로 해주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아, 그래요? 텐서보드는 이거 그래프코 SDK랑 같이 써가지고 학습 진행 경과, 그러니까 학습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현재 로스 값이랑 정확도 값을 이제 학습 중간중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그래프코 SDK랑도 같이 쓸 수 있는 거고, 팝비전은 이제 그 메모리랑 그 컴퓨테이션 이런 게 IPU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거를 리포트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우리 고객들이 사용할 때는 그 두 가지를 네. 섞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펍비전 프로파일링은 초반에 모델이 진짜로 뭐 로딩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느리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디버깅할 때 쓰는 툴이고, 그 텐서보드는 그런 게 다 마무리된 다음에 실제로 학습을 시켜서 정확도를 높이고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진행하십시오. 그래서 퍼버트 리포트를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파일들이 생겨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열어봐서 뭐 읽는다고 뭐 의미를 알아보긴 힘든 파일들이고, 이거를 이제 하려면은 펍비전 그래프 애널라이저라는 거를 열어야 돼요. 이거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펍비전 그래프 애널라이저를 설치를 한 다음에 열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오프너 리포트라는 버튼을 누르고, 저희는 지금 서버에 있잖아요, 그 리포트 파일이. 그런 경우에는 그 받으신 유저 네임이랑 호스트 네임, 이거는 IP 주소를 넣어주고 포트는 그냥 기본 값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커넥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고 나서 처음에 아까 제가 한번 열어봐서 그런데 처음에는 뭐 아마 홈 디렉토리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홈 디렉토리에서 아까 저희가 생성한 리포트 파일을 찾아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 퍼버트 리포트라는 폴더 안에 저장해놨죠. 그래서 퍼버트 리포트를 클릭하면은 이 오픈이라는 버튼에 불이 들어와요. 그때 이 오픈을 눌러서 열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리포트가 뭘 포함하고 있고 뭘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서머리에 보시면은 IPU 뭐 아키텍처는 마크 1, 저희는 1세대 지금 버전을 쓰고 있는 거고 IPU 1개 사용했고 1개 사용했으니까 총 메모리 304MB. 그리고 컴퓨트 세스라는 거는 그 연산하는 단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 46개 정도 있는 모델이고 뭐 엣지, 베리어블, 버티스 이런 게 개수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포플러 SDK 버전도 사용한 게 1.3 가장 최근에 나온 걸 사용한 거고 그래서 여기 왼쪽 탭에 보시면 서머리가 제일 처음에 열리고 이게 메모리 리포트, 라이브네스, 프로그램 트리 이런 게 있어요. 하나씩 눌러볼게요. 메모리 리포트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이 지금 타일이라고 IPU를 이루고 있는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IPU가 지금 1216개 타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세대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타일별로 각각 이제 메모리를 몇 킬로바이트를 소모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우스를 호버링 해보면은 지금 타일 156에서 149킬로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SRAM의 사용 용량이죠? 그죠, SRAM의 사용 용량이죠. IPU의 메모리는 SRAM밖에 없습니다. 타일 옆에 붙어있는. 그 외에는 따로 별도 메모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보시면은 원하는 그 구역의 타일에 해당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면은 뭐 해당하는 구역의 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구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디테일에 보면은 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타일에 지금 이 타일을 클릭했더니 여기 점이 찍히죠. 349번 타일이 지금 선택이 됐고 349번 타일에 어떤 그 오퍼레이션이랑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그 메모리가 정확히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메모리 리전엔 non-interleaved랑 interleaved 메모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포플러 쪽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야지 좀 나오는 개념이라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를 쭉 확인하실 수 있고요. 라이브네스 리포트를 보면은 이 탭들은 지금 기록이 안 된 탭이라서 눌리지가 않네요. Always Live 메모리가 그러니까 Always Live variable이 있고 Not Always Live variable이 있는데 Not Always Live가 이제 그 임시 변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시 변수 같은 게 이제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됐는지를 이제 타일별로 타일이 아니라 프로그램 스텝별로 보여주는 거네요. 그래서 스텝별로 템포러리 베리어블이 그 임시 변수가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트리 요 안에서 어떤 연산들이 쭉 내부에서 로우 레벨에서 실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xecution trace를 보면은 처음에 뭐 set random seed를 하고 이 run이 이제 실제로 그 인퍼런스를 run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4개의 이미지로 인퍼런스를 실행시켰잖아요. 그래서 커피하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된 게 실제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각각 어떤 레이어에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이게 정확히 말해서는 시간이 아니고 클럭 사이클 수인데 클럭 사이클이 이제 뭐
뭐 거의 일정한데 약간 순간순간마다 그 클럭 사이클이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정확히 시간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거의 시간 흘러간 시간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레이어별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프 애널라이저를 이용해서 저희가 돌린 코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이제 한번 프로파일링을 해봤고요. 이거랑 관련돼서 다큐멘테이션이 이번에 나왔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브라우저 보이시나요, 지금? 네. 여기 펍비전 유저 가이드 그 graph.ai/developer 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펍비전 유저 가이드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펍비전 유저 가이드를 보시면은 capturing IPU report 해가지고 여기서 보셔야 할 거는 네, 아까 저희가 파이썬 코드에 실제로 추가한 부분들이죠. 이런 식으로 auto-report.all이랑 auto-report.directory를 지정해주면은 알아서 이제 리포트를 생성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리포트에 포함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굳이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옵션들마다 어떤 거를 true로 하고 어떤 거를 false로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건 아까 그 리포트 디렉토리에 생성되는 파일들의 종류랑 그 파일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요 API 레퍼런스에 보시면 다 나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 프레임워크별로 어떻게 리포트를 생성하는지는 그래서 각각 그 프레임워크별로 레퍼런스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퍼버트에서 어떻게 리포트를 생성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텐서플로우에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직 파이토치, 펍토치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생성하는 게 잘 돼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실히 잘 돼 있는 텐서플로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거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서포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그럼 그 서포트 포털 그 계정 부여받으신 거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뭐 퍼플러 SDK도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로드가 릴리즈가 되면 여기에 바로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에서 쓰니까 이걸 받으셔서 쓰면 되는 거고 여기 탭에 퍼플러라고 돼 있는데 여기 옆으로 가보면은 펍비전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나 뭐 데스크탑에 OS에 맞는 거를 하나 골라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맥북을 써서 이걸 받았고요.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 아래 걸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치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시대로 하면은 알아서 잘 빨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된 컨텐츠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지용님 우리가 그 코드 소관에다가 지금 로그를 남기는 그런 거를 넣는 네.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 그런 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gc 프로파일이라는 커맨드에서 수행되는 그 파이썬 파일을 수행되는 그 파이썬 그 파일을 직접적으로 뭔가를 잡아갖고 하는 게 있잖아요. gc 프로파일. 네네. 걔하고 이 프로그램 코드 넣는 거하고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방법은 다른데 정확히 하는 거는 똑같고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그 터미널 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옵션을 넣는 거를 다 아까 주석 처리한 다음에 다시
복사를 할게요. 그럼 제가 옵션을 넣는 게 다 주석 처리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환경 변수를 지정해 준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바로 파이썬 그 커맨드를 실행하면은 이거를 받아와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생성해 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니 이 방법은 또 새로운 방법이네요. 네.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파이썬 커맨드 돌릴 때도 그냥 여기 앞에 environment variable을 이런 식으로 뭐 x는 뭐 y는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띄어쓰기로 구분해가지고 쭉 써준 다음에 그 뒤에 파이썬 커맨드를 실행하면은 그 환경 변수를 받아가지고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돌아가면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컬 환경에 있는 환경 변수는 건드리지 않고 이 파이썬 코드 실행할 때만 환경 변수를 이렇게 설정해서 돌리라는 커맨드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저처럼 코드에 직접 넣으셔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GC 프로파일은 옛날에 그 SDK가 좀 더 발전되기 전에 썼던 툴인데 그거는 다운로드 받기도 지금 애매하고 그거를 굳이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드에 넣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군요. 네. 다른 분들 혹시 질문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그 센서 공급하겠다고? 예, 전데요. 김균창인데요. 예. 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하는 거는 그 로그인 정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서포트 계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강사님 필요하신 거는 제가 예, 예. 다 다운로드로 예. 받아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제가 한번 SK 통째로 받아서 드렸잖아요. 예, 예, 예. 그 안에 웬만한 게 다 있는데 예. 업데이트 된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바로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퍼플러 SDK는 그 서버 컴퓨터에 올려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펍비전은 그냥 로컬 데스크탑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뭐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웅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